세계 6위라고 하지만은 1980년도에 들어서 자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자원을 활용해서 좋은 품종을 우리가 많이 개발하지 못했다. 자, 그럼 생명 자원, 유전 자원은 무엇인가? 자, 생명 자원은 바이오 경제를 지탱하는 무궁한 가치의 미래 자원이다. 즉, 다시 말하면 농, 축산업, 발효산업, 최근에는 첨단 신약, 신종자, 그리고 생명공학의 필수 소재로서 재인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생물 소재 그냥 우리가 먹거리로 하는 기본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신약도 개발하고 발효식품도 개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생물 자원을 우리가 이용해갖고 생명공학의 필수적인 소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명 자원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도 뭐가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포 안에, 그 안에 염색체, 그 안에 결국 DNA가 있는, 유전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 유전 정보를 리딩해가고 결국 그 유전자가 이제 암호가 되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게 하나의 형질로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생명 자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 열심히 막 열정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거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열정에 대한 DNA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생명 자원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생명의 구성체인 DNA 유전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결국 뭐냐면은 새로운 형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물질을 합성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에요. 신약 물질이에요. 그 물질의 DNA를 우리가 싹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물질을 합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유전자 치료법이 아마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 가서 그냥 피만 싹 떼갖고 유전자 칩에 쫙 넣게 되면은 뭐 여러분 그 1시간 안에 여러분 질병들이 쫙 그냥 이렇게 해서 정보를 해갖고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바로 오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유전 정보가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갖고. 그래서 사람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형의 유전 정보에다가 B라는 형을 넣어주게 되면 차이가 나는 것만 분리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보를 우리가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 그래서 유전 자원의 중요한 것은 그 유전 자원이 뭘 가지고 있다? 중요한 DNA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정보 때문에 결국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찾아낼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은 개발도상국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DNA를 분리하고 시퀀싱하고 염기서열을 밝혀가고 이게 뭔지를 밝히는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한 국가에서 생물 자원을 잘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산업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물 자원 활용해갖고 우리가 신약 산업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러한 생물 자원을 이용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운 종자를 하나 개발하는 것이 신약 개발하고 유사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10년씩 걸리니까, 20년씩 걸리니까. 신약 개발하게 되면 그걸 임상실험 다 굉장히 오랜 세월과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신약 개발을 잘 못 해왔어요. 엄두를 못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 자원 중에 천연 자원 중에 신약이 될 만한 물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가능하다.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건 뭐냐면 천연물 의학 시장이 지금 한 4천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물 의학 시장이 4천억 불, 죄송합니다. 천연물 의학 시장이 4천억 불 이상으로 추진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약들도 생물 자원에 기본을 두고 있다. 그래서 생물 자본에 기본을 두고 있지만은 그 생물 자본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뭐야. 우리가 수백만 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수백만 종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게 뭔지, 병에 강한지, 가뭄에 강한지, 무게는 어떻게 나가고, 키는 어떻게 크고, 감자 색깔은 어떻고, 이거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가지고 있더라도 정보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 유전 자원이 필요하다. 그 유전 자원은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 시장이 8천억 불이에요. 정보통신이 8천억 불인데 생명자원 시장이 8천억 불이라고 합니다. 예, 그 중에 생물자원이 8천억 중에서 한 4,600억 불은 생명공학 관련되고 그 다음에 제약이 1,500불, 생약이 400억 불, 농업이 450불, 수산이 820억 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게 다 생물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원이 되는 게 거의 여러분이 쓰이는 IT 그런 정보통신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대기업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의 40%는 생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40%요. 그리고 천연 항암제인 텍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주몽, 그죠? 주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추출한 거죠. 그 다음에 인류 최고의 명약 아스피린은 어디였어요? 버드나무에서 만들어졌어요. 버드나무. 그 다음에 우리가 홍합에서 뭘 만들어요? 생체 접합제. 홍합에서 생체 접합제를 우리가 분리하고 지렁이에서 뭐? 혈전 용해제. 여러분 지렁이 징그럽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마 립스틱도 아마 지렁이 그죠?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혈전 용해제가 바로 지렁이에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파리에서도 우리가 항생제를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그 생물체가 그 지저분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죠? 제가 볼 때는 파리가 그 지저분한 환경에 자라면서 자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는 감염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생제를 만드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항생제를 뽑아갖고 우리가 약으로 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삼이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서 사포닌이라고 있죠. 사포닌이 여러분 뭐 담배도 니코틴 있잖아요. 니코틴. 그게 뭐냐면은 2차 대사 물질이에요. 식물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가지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머리 메타볼라이트는 1차로 필요한 게 우리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필요한 거고 2차는 생명체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가지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니코틴 같은 경우도 담배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호식품을 쓰라고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니코틴을 입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다른 병충해 오면은 냄새를 풍겨갖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인삼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포닌 성분은 종류가 많은데 그 성분 중에서 진짜 몸에 가장 좋은 성분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생명공학 기술이 또 필요하다. 그거 없이는 아무리 우리 야생에 산삼이 있더라도 그 산삼 갖다 그냥 먹으면 그만인데 요즘 어때요? 그 산삼 갖고 어떻게 배양하지 않습니까? 산삼을 갖다가 100년 된 산삼을 갖다가 뿌리를 가지고 플라스크 안에 넣어서 세포 분열시켜서 거기서 뿌리를 막 만들어